네, 반갑습니다. 온더 테이블 2022년 첫 번째 시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와, 안녕. 아,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저부터 소개할게요. 건축을 좋아하는 건쟁입니다. 안녕하세요. 잔디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외노자입니다. 그래요, 오랜만에 한 달 만에 봤어요. 잘 지냈어요? 저는 2달 만이죠. 저도 그러게, 잔디 이렇게 아빠 두 달 지난번에 만이네. 녹화에 빠지게 돼서 연말 연초 굉장히 바쁘게 보내고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다시 돌아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고 좋아, 어, 좋아.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잔디 아빠가 바쁘다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잔디가 태어나가지고, 육아 때문에 바쁜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 그렇죠. 원래 육아 때문에 바빠야 되는데 지금 회사 일이 좀 연말 연초에 많이 어, 바빠져서 음, 예전에 얘기했었던 그 논현동에 하고 있었던 근린생활시설 건물도 이제 시공사 선정해야 되는 단계에 이르러서 그거 음. 좀 준비하느라 많이 바빴고, 그리고 음, 지난번 참가했던 그 아파트 공화국 편에서 제가 그렇게 극혐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시행사 아, 프로젝트를 또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애기도 있고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책임감. 그쵸. 타협. 그래서 회사의 일로 팀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게 또 이제 음, 시작 단계라 어, 많이 바쁜 한 달을 보냈어요. 잔디 아빠도 팀 내에서 뭐 낮은 위치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지시와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분명히 일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바쁠 것 같아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이렇게 막 수직적 구조를 좀 이렇게 중시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음. 거의 같은 이제 디자이너로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연차가 연차다 보니까 어리버리타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잔디 어쩔 수 아빠 없이 보면 성격에 밑에 있는 친구들한테 막 맡겨가지고 야 이거 좀 해와 이거 내일까지 해와 이럴 성격이 아니라서 쟤도 이제 안 그러려고 했는데 안 자기가 막 그러려고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참 시행사 일이라는 게 이게 내가 하고 싶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일만은 아니라서 또 어, 거기에 아, 이게 젖어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팀으로서 그럼, 일하는 방법을 좀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 시행사이라는 게 뭐 규모 검토하고 요런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 그런 거는 어떤, 아니고 이제 대규모 공동주택 프로젝트인 거야. 시행사에서 이제 필지를 사서 거기에 음. 규모 검토 같은 것도 물론 하고 최대한 많은 세대 수와 분양 아, 면적을 확보한 그런 공동주택 단지를 만드는 프로젝트에 좀 아,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음. 아무래도 시행사에서 주관하고 설계사가 이제 그 밑에서 일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는 시행사의 일정과 어떤 자금에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음, 설계사가 많이 좀 힘든 그런 일들이 많아. 그치. 이거를 좀 일반적인 건축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해하기 쉬운 그 표현이라면 약간 시행사의 경우는 내가 생각하는 시행사는 최대한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 스케줄은 최대한 짧게 그리고 건물은 최대한 많이 음, 만들어줘야지 최대한 이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싸게, 그치. 싸게, 빨리, 많이. 근데 건축가의 경우에는 디자인, 다양한 수많은 레퍼런스와 수많은 스터디를 통해서 좋은 건물을 짓고 싶고, 이제 좋은 공간을 만들어내고 싶은데, 그거를 할 시간도 부족하고, 그거를 할 돈도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느껴지는 좀 괴리감을 음, 지금 잔디 아빠가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돈은 벌어야 음. 되니까 해야 되고. 네, 그런 상황이. 은호자는 이 한 달 어떻게 지냈어? 저는 저저번 주에 아파서 일주일 병가를 쓰고 음, 이제 저번 주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고 있고요. 이제 새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지금 저번 주에 똑같은 건축주긴 한데 다른 층 이제 로비랑 엄청 큰 그 벽난로가 있는 회의실을 다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여서 이제 그쪽 이제 지붕이랑 근데 또 건축주가 이제 그 회사다 보니까 회사에 그 소속돼 있는 직원이다 보니까 뭐 바닥 난방도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기 정화도 돼야 되고 냉난방도 확실히 천장에서도 돼야 되고 그리고 또 그 거기가 이제 회의실이다 보니까 엄청난 최첨단의 그 미디어 테크를 이용한 회의 뭐 그래서 음, 카메라 세대에 달려야 되고 막 천장에서 아, 있는 마이크로폰 있잖아요. 마이크도 천장에 달려서 굳이 사회자가 마이크를 여기다 끼지 않아도 음,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해도 다 자유롭게 들려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회의하고 이제 그런 거 천장도에 반영하고 근데 또 천장이 높은 게 아니어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그런 거 배워가고 있고요. 또 독일은 뭐 코로나가 계속 심해져서 이제 주변 건너 사람들이 다 이제 코로나에 걸리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듣는구나. 네, 뭐 예를 들어 직장 동료는 이미 가족 전체가 크리스마스 휴가를 갔다 와서 가족 전체가 코로나에 다 걸려서 일단 안 나온 지 꽤 됐고요. 한 직장 동료는 아내가 코로나고 심각하네. 본인은 코로나가 아닌데 이제 자기가 회사에 나오게 되면 코로나 가족들이나 뭐 코로나 룸메이트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에 밀어넣고 이제 일을 하게끔 소장들이 이렇게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기 싫다고 지금 걔는 홈오피스 하고 있고 또한 직장 동료는 룸메이트 2명이 있는데 룸메이트 2명이 다 코로나여갖고 이제 걔는 근데 안 걸렸더라고요. 그렇구나. 제 룸메이트 사촌이랑 가족들 다 코로나 걸렸고. 근데 예전에 이런 상황이 나오면 유럽이 보통 락다운 걸어가지고 집에 계속 머물게 하고 했잖아. 요즘에는 네. 어때? 생활적인 부분은? 요즘은 그런 게 없고 일단 백신 패스 저희는 일단 백신 패스가 한지 꽤 오래돼갖고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으려면 백신 패스랑 그날 검사한 PCR 검사가 아닌 그냥 빠른 테스트 있잖아요. 빠른 테스트 음성 결과지를 2개를 갖고 가야지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혹시 그러면은 2차까지 맞은 사람에 한해서야? 아니면 부스터샷까지 맞아야 되는 거야?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은 그 검사제가 필요 없고 바로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데 2차까지 맞은 사람은 그날 그 음성 결과지를 들고 가야지 밥을 먹을 수 있는데 그거 말고는 뭐 락다운을 하지도 않고 이제는 얘네들도 경기에 너무 타격을 주니까 포기를 한 거죠. 락다운 안 하고 이제 백신을 많이 맞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안티백서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 백신을 안 맞으려고 하는 애들이 진짜 많아서 맨날 밤에 그 안티백서들이 시위를 하는데 시위를 강력하게 하면은 경찰이 탄압을 하더라고요. 막 경찰 서 있는 거 봤는데 그 곤봉 들고 막 서 있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머리를 써서 우리는 산책을 하려고 모였다. 그래서 산책 시위를 해요. 맨날 밤마다. 그 밤이라고 하는 건 몇 시쯤이야? 한 6시? 아, 그래. 낮인데? 6시? 그렇구만. 한 번은 엄청 큰 광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안티백서를 경찰 한 명이 체포를 한 거예요. 시위자여갖고 그랬더니 안티백서들이 경찰차를 쭉 둘러싸고 그 너네 부끄럽다고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그렇구만. 사실 나는 이 안티백서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 근데 그 일본에서도 내가 출근하는 역 앞에 항상 확성기 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코로나는 거짓말이다. 약간 정부라든지 세계적으로 지금 거짓말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저번에 한번 시부야에 갔는데 진짜 한 2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거리에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마스크 한 명도 안 하고 안티백서들이 이렇게 시위하고 있는 거야.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 진짜 제정신인가라는 생각도 좀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일본도 내가 예전에 계속 이야기를 했을 거야. 일본 이상할 정도로 확진자가 안 난다. 근데 지금 엄청 터졌지. 오늘만 해도 도쿄에 거의 한 7천 명?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는 한 3만 명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심각해지긴 했는데 사실 생활적인 부분에서는 예전처럼 락다운을 걸지도 않고 뭐 사무실에서도 뭐 재택근무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까지 많이 있진 않고 그래서 약간 위드 코로나를 지켜가는 가운데 생활을 해봅시다라는 지금 분위기가 좀 많은 것 같아. 이게 이게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오미크론이 안 걸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주변은 물론 이제 첫 번째로 다 걸렸던 건 이제 안티백서들. 저희 회사에도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걔가 제일 먼저 코로나에 딱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들이 이제 차례차례 코로나에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증상은 엄청 약하게 콧물만 흘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지나가긴 하는데 백신이 아예 오미크론을 막는 게 아니라 그냥 증상만 약화시켜주고 후유증만 덜하게 해주지 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고 마스크 잘 끼고 손 깨끗이 씻고 하도록 합시다. 나 같은 경우는 이번 한 달간 뭐 일 열심히 했는데 최근에 받은 프로젝트는 나고야의 병원 프로젝트가 있어. 사실 예전에 한번 내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가 없어졌었어. 결국은 클라이언트가 그냥 이게 나고야, 도쿄도 아니고 나고야니까 나고야에 있는 로컬한테 맡기겠다 했었던 프로젝트였는데 나고야에 있는 그 전문 업체 병원이라서 병원 전문 업체한테 맡겼는데 디자인 감수 부분만 좀 해달라 해서 다시 우리한테 일이 와가지고 최근에 그거를 이제 담당하게 됐고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한 달간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혼자서 뚝딱뚝딱 해봤는데 나인큐브라고 해가지고 그 클라이언트의 경우에는 가방을 만드는 친구였어. 이제 자기가 가방을 만드는 공간에 작업대 겸 아니면은 이렇게 물품들을 전시 진열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렇게까지 예산이 많은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전시도 할 수 있고 작업도 할 수 있는 가구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나인 큐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9개의 큐브를 만드는 작업이었어. 그래서 뭐 6개 모듈이라든지 3개 모듈 아니면 이렇게 3개, 3개, 3개씩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9개로 하나씩 하나씩 나눠가지고 그리드에 좀 깔끔하게 놓을 수도 있고 가방을 진열을 해놓고 뭐 이 4개짜리에서는 뭐 그 작업을 한다든지 가방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2개, 2개, 2개씩 짝을 지어가지고 어떤 동선을 만들어서 여기가 물론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이지만 이제 사람들이 혹시나 찾아온다면 이런 전시를 볼 수 있는 곳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꼭 이렇게 그리드로만 만들면은 좀 너무 답답한 너무 경직된 느낌이 있으니까 좀 랜덤으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포지션을 정해가지고 만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좀 해봤어. 그래가지고 그 조합은 약간 이런 느낌? 내가 생각한 거는 좀 이 분위기를 이렇게 어두운 분위기 톤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가방 같은 게 좀 더 돋보이게 만드는 건 어떨까? 처음에는 흰색도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가 바닥이 지금이 보여지는 것처럼 좀 어두운 색이야. 좀 저렴해 보이지 않는 느낌? 왜냐면 가방에 가격대가 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어두운 계열의 월넛을 좀 사용을 했고 이 기본적인 모듈은 이 3가지로 나눠졌어. 데스크, 그 서랍장, 그리고 이건 수납장. 왜냐면 가방에 그 천이라든지 그게 확실히 두루마리로 둘러져 있다든지 재료들이 크더라고.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모듈은 약간 지금 800, 800 사이즈에 높이는 730에 맞춰가지고 3개의 조합을 짜봤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4개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런 조합, 하나씩 만들어졌을 때는 뭐 이런 조합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하나씩 봤을 때는 원목인가요? 아예 통 원목으로 짜는 건가요? 아니 통 원목으로 하면은 가격이 너무 많이 비싸져가지고 솔직히 이 두께별로 약간 20mm는 그냥 약간 집성제 가고 요 지금 판을 이번 가구를 만들 때 좀 포인트 치수 나만의 치수로 좀 정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멜라니 으로 생각을 좀 했어. 이 두께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 판 되게 두꺼워 보이는데. 이 판은 80mm. 80mm에 80mm. 이 선반은 80mm. 지금 20mm 기준을 잡아서 했고 이거는 이제 서랍장 계획을 해서 앞으로 조만간 좀 실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 계속 그 클라이언트랑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한국에 있는 사람이야? 한국에 지금 부산에서 가방으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 나중에 혹시 렌더는 뭘로 돌렸어요, 오빠? 라이노 7으로 모델링해서 V-Ray 5로 했고 이제 포토샵으로 좀 색깔 보정 했네. 깔끔하니 예쁘네요. 아이고 뭐 더 분발할게. 이번 한 달은 그런 시간이었네. 지금까지 2022년 우리 첫 번째 온더 테이블 시간이었고 이번 한 달간의 근황 토크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번 온더 테이블의 주제인 좀 건축 디테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모두 좋은 공간에서 좋은 사람들과